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파악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특례보금자리론이 과연 언제까지 이게 효과가 지속될 건지, 과연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우리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9조 6천억이 이제 예산이죠. 그 중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22조 6천억 소진. 56% 예산 중에 56% 거의 다 뭐 소진된 느낌이 들죠. 39조 6천억 중에 22조 6천억 많이 소진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진 속도, 조기 흥행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뭐 선풍적인 인기인 분위기를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의미가 어떤지, 속도는 어떤지, 과연 시장에서 요즘 뭐 매도 효과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98,592건이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제 22조 6천억 중에요. 건수는 이거고, 신규 주택 구입이 이제 40%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죠. 예전에 37%였다가 좀 올랐는데, 건수로는 42,265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예상 총 유효 증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거 한번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보시면 요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조기 소진 전에 빨리 받으세요. 특례보금자리는 50일 만에 56% 소진. 그러면 50일 정도 있으면 다 소진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역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제가 체크해 드린 걸 보시면 시장 상황이 좀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면 뭐 조선비즈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쇄도에 은행 뭐 이런 얘기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22조 원 돌파, 또 머니투데이가 보금자리론 신청 22조 공급 목표 넘었다, 몰려 7주간 22.3조 몰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신청 인기 벌써 절반도 더 나갔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매력적인 특례보금자리 조기 소진 전에 받으세요,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럼 과연 이 분위기가 정확한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20일 날짜 보시면 지역별 대출 건수가요, 이 표를 제가 옮긴 건데,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아까 말한 그 건수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봤어요. 그럼 비율이 경기도와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금액적으로 이제 9조 592억. 그리고 평균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2.4억, 2.5억, 2.3억, 2.3억, 2.3억 이래요. 평균으로. 서울이 조금 더 높죠.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이게 왜 2.4억으로 된지는 이제 경기도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대충. 자, 여기서 보시면 6천. 건수는 대충 뭐, 근데 경기도가 좀 많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50, 70% 가까이가 대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비율보다 많죠. 그 특례론의 용도별 건수 비중을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출 상한이 51.17%, 신규 주택이 40.84%, 그리고 건수는 그대로 있고, 특례론 용도별 건수 비중은 이렇게 기존 대출이 50% 넘고 반환이 60%가 원래 신규 주택 매입에 쓴 게 아니라 40%만 소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의 소득 구간별 건수를 이제 보니까, 여기 보시면 3천,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7천에서 9천, 9천에서 초과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바같이 빨간색들이 7천 이하인데 이게 한 6, 70 되고요. 이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3천, 5천만 원, 7천만 원 이하가 한 70, 65%. 대부분이.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소득이 높은 편인데 8천, 9천, 1억이면 높은 분들인데 많이 받았어요. 한 40% 받았어요. 이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도 필요한데 이왕이면 이제 조금 이쪽으로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분포를 볼게요. 보시면 3억 이하가 19% 받으셨습니다. 이제 거래된 것들이에요. 건수가. 그럼 여기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에 그 신규 대출, 신규 주택 매입에 대해서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 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정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비율로 따지면 3억에서 6억이 제일 많습니다. 54.4%.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이 60, 70, 한 3, 4% 됩니다. 73, 4%.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26.50%.
9억 이하까지만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저가 주택분들이 많이 받으신 거지, 뭐 9억 이상의 집들 가격이 움직이는 게 사실 큰 이게 바람 타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9억 이상의 집을 사는 게 아닌데, 물론 이제 1주택자 뭐 대출도 좀 풀어서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주택 가격이 들썩이는 건 제한적이겠다라는 좀 예측 가능합니다. 이게 3월 7일자 자료로 한 건데요. 요 부분은요. 3월 20일자 어째 나온 거에는 이 분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옮겼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좀 파악해 볼까요?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2월 5일 17일이 뭐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뿌렸죠. 그 날짜들이에요. 처음에 1월 30일이 있죠, 여러분. 1월 30일 날 출시했어요. 했는데, 보시면, 7일 만에 10조 소진, 이런 기억나시죠? 7일 만에 뭐 특례보금자리론 뭐 대히트 선풍 이래가지고 7일 만에 10조가 소진이 됐어요. 그리고 2월 5일, 그러니까 일주일이잖아요. 7일, 30일부터. 그리고 여기서 2월 5일에서 17일은 12일 정도 되죠, 여러분. 10일 동안 얼마 소진됐을까요? 더 빨리 소진돼야 되는데 10일 동안에는 4조 5천억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발표를 해요. 이때 또 뭐라고 표현하냐? 속도가 느려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때 뭐라고 발표하냐? 벌써 14조 5천억 소진. 17일이니까 20일 만에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3월 17일 엊그제 20일 날 발표한 건 제가 17일 썼는데요. 20일 날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같이 합쳐가지고 보면 30일 동안에 7조 8천억 소진됐습니다. 뭔가 힘이 좀 빠지죠, 여러분? 이게 30일이면 한 10조, 12조 나가야 되는데 점점 액수가 좀 줄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뭐 선풍적인 인기처럼. 그러면 이게 과연 조기 소진은 조기 소진인데 1년 동안이니까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시들시들해진다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걸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단위의 소진액을 따져보면은 처음에는 10조가 나갔잖아요. 7일 만에. 10조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에 2.8조밖에 안 나갔고 갑자기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30일 동안을 7조 8천억을 나눠보면 일주일에 1.9조 줄고 있습니다. 점점 나가는 속도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10조면 사실 이 당시만 해도 40조니까 야, 이거 한 달 반 만에 소진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반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죠. 왜? 요새 매도 효과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합을 합니다. 소유자분들은 좀 더 받고 싶어서 거래가 늘어나니까 더 받고 싶어서 이제 매도 효과를 올리게 되고, 매수자들은 그렇잖아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3억에서 6억 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걸 받았겠어요? 이왕이면 그냥 고정금리이고 하니까 받는 건데, 중도금 상환 대출 수수료가 없으니까, 중도금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금리 인하가 돼도 그걸로 갈아타면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이걸 지금 특례보금자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시장을 다른 면에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역시 현재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쉽게 못 다가서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일주일에 10조씩 나가던 게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빨리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총 건수를 역으로 이제 역산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56%가 소진됐는데 98,000건이라고 하니까 평균 2.5억씩 대출 받았어요. 저는 4억으로 계산해가지고 왜 10만 가구 계산하고 그랬었잖아요. 10만에서 서울 수도권에 한 4만에서 4만 5천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액수가 좀 작다 보니까 물량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물론 여기서 이건 아파트 전체 모아둔 거고, 여기서 보시면 7만 1,100인데 4만 개가 소진됐으니까 이 돈을 나눠서 56%를 빼고 44%를 계산하니까 3만 1,000가구가 남았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지금 거래량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보니까 12월 대비해서 5천 건 늘었고요. 2월 달에 17,000건 늘었어요. 근데 3월에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볼 때 2만 건에서 2만 5천 건 될 것 같아요. 3월까지 초반전에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이 물량들이 여기 소진됐다고 치면, 그럼 이게 2만에다 4만 건이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여기처럼 3만 한 1,000건 남은 거예요. 3월 이제 일주일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4월 한 달이면 15,000에서 2만 건 되면 거의 소진이 되죠. 5월 초 정도면 이 추세로 간다라면 5월 초 정도면 소진이 다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소진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매도 호가가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추세로라면, 원래 처음 추세로라면 한 달 반 만에, 지금 벌써 다 소진됐어야 되는데 속도가 느려졌고 더 느려졌고, 그러면 4월 달에 더 느려질지 안 느려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봐야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느려진다는 얘기는 주택을 대출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격이 올라가면 못 다가서는 거죠. 갭이 생기는 거죠. 매도하시는 분들하고 매수자분들이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갭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가격 조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출을 더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예측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흐름이 됐고 소진이 한 반 이상 됐고,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면 2달 정도면 다 소진이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죠,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보금자리론에 이게 융단 폭격이 퍼부었고 1.3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보금자리론이 소진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은행들이 많이 부도가 났잖아요, 미국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내일하고 모레 미국이 과연 뭐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고, 올린다는 얘기는 물가를 꼭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 여하튼 둘 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동결하면은 뭐 주식 치는 시장적인 분들이 뭐 안정됐다 이렇게 뭐 좀 급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정됐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다 보시고, 여하튼 특례보금자리론 제가 좀 해석해 드린다고 해서 저도 같이 덕분에 해석해 봤는데, 제가 예전에 대충 어림잡아서 추정한 뇌피셜로 움직인 게, 이게 2-3달 길면, 짧으면 한 2달 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데이터를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9억 이하의 주택에서 6억 이하의 주택이 70%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투입이 되니까, 경기도 일대나 지방의 주택, 도심지 아닌 곳들은 뭐 조금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나머지 좀 9억, 10억, 11억, 12억 가는 것들은 분위기 타서 조금 올랐다가 제자리 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소강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이에요. 시장 상황 더 보고 뭐 또 다음 주, 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행복한 한 주,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하면 주말이잖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에 또 제가 동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